예,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의 홍수입니다. 사실 제 발표가 이제 오전에 마지막이고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가 발표하는 거는 좀 앞쪽에서 봤던 두 개의 발표와 같이 판독과 해석이라고 하는 좀 기초적인 연구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기존에 발표했던 어떤 그런 기초적인 내용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이걸 종합해서 신라 여객동원 행정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루는 자료들이 좀 많은데요. 이게 한국 고대사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자료들이어서 사실 크게 이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데, 아니 이제 중국사나 일본사 연구자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친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판독이 목간 문자 자료라고 하는 것이 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건 이제 기존에 다뤘던 자료 기존 연구에서 했던 것이기도 해서 일단 생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략하는 것인데요. 다만 특히 이제 하시모토 선생님의 발표와 좀 상당 부분 겹치는 자료들이 이제 목간에서 좀 나와서 판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팔가산성 목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저희 독자적인 판독을 안 하고 이제 정경원 선생님의 판독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 판독 자체는 정경원 선생님의 단독 판독이 아니라 그 판독 자문회의를 거쳐서 여러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한 판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표준 판독안이어서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저도 참여해서 일단 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특히 사후목간의 무진령 같은 경우는 살짝 그 부연을 좀 하자면, 연자를 저도 판독 그 자문회의 때는 연자로 읽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줄이 4줄이 나와가지고 그 뒤에 돌아가는 동그라미 보고 있었어. 이건 연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그때 서예하시는 선생님하고 이제 좀 합의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자가 이제 생략되고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머리말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여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통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재정 관련한 두 가지 축이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치인데, 수치는 보통 두 가지 축, 즉 인적, 그 물질 자원을 거두는 이제 조세와 그다음에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여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재정의 가장 큰 근간이고 국가 통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일찍부터 있었고, 이게 율령이라고 하는 법제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토문자 자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두되기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대의 여격동원 행정은 율령, 법조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다만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조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처졌는데, 한중일 모두 출토문자 자료들이 부각이 되면서 신라에서도 이제 이 여격동원 행정 관련한 곳에서 이제 좀 연구들이 크게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어떤 연구 성과들을 좀 아울러서 이제 여격동원 행정의 어느 정도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발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저희가 보는 자료는 이렇게 이제 여격동원과 관련해서 세운 비석들이 있는 비문, 신라에서는 이제 크게 영천 청제비 병진명, 그 다음에 시간 순서대로면 경주 명할성비, 그리고 대구 부술 오작비, 그리고 경주 남산 신성비가 원래 목간 자료들이 발견되기 이전에 주로 사용되던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독문 같은 경우, 이 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 자료집을 주로 좀 참조를 하시고, 이 PPT에서 이렇게 또 글자들이 많아서 한 화면에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공사 책임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책임자들 이름과 함께 아마 이들이 공사에 동원된 인력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기술자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비문에서 그간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바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개인의 이름으로 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들의 개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은
그 사람의 출신 지역, 그 지방에 있던 이제 출신지의 인적 인부들과 동일체다. 즉 개인의 이름은 나오지만 실제로는 공동체적으로 동원한 인력 동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관의 일단의 통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영명으로 나오는,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된 사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위를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파견된 총책임자들 밑에서 실제로 동원된 인력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방인들이라는 구성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영천 청제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요 라인까지는 아마 완경인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동원된 인력은 이제 중사촌을 포함한 여러 촌에서 동원된 사람들도 포함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초창기의 모습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술 오작비로 넘어가면 조금 더 체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 직역자들이 이제 영천 청제비에서는 완경인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방인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문서 행정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직역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을 관리하고 감독했던 사람은 외의를 소지한 지방의 유력자, 여기서 행정단위가 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인력 명단들이 확인되면서, 그리고 실제 인력 동원이 이루어지는 단위가 촌 단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축제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수리시설의 축제와 관련된 것들은 그래도 약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원을 했기는 했겠지만, 아주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인력 동원을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전국적인 인력 동원 행정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축성비라고 이야기되는 영주 명할성비와 남산 신성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제가 만든 PPT랑 지금 현재가 좀 화면 비율이 좀 해상도 좀 달라서 약간 밑에 좀 잘리는 것 같은데요. 본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체계화된 게 나오는데, 일단은 총책임자로서 상인이라고 하는 의미 나오는데, 나두라는 이제 관직명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 동원에 이제 관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단위가 군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군 단위가 나타나는 거의 이제 처음 영역 동원 관련해서 군이라고 하는 단위가 확인되는데, 다만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데는 군은 확인 안 되고 인력 동원이 촌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군이 확인되는데, 문제는 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군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영역 동원에서 군은 제대로 이제 행정 체계상 기능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사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논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직역자, 그리고 인력 관리 감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게 된 것은 이제 남산 신성비 단계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남산 신성비가 크게 1비, 2비, 3비, 9비가 이제 전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화되면서 그간 연구에서 크게 인력 동원과 관련된 관리자 관련해서 크게 세 부류로 사람들을 나눴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 완경인으로서의 지방관이 있고, A 집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고, 이 B 집단이 군 단위의 책임자 집단, 이제 군상 혹은 이제 군중 상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군 단위에서 기술 직역으로 나오는 이제 장척하고 문척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척은 이제 아마 축조와 관련된 기술 직역일 거고, 문척은 문서 행정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 집단이 이제 촌 단위에서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이들은 이제 남산 신성비 단계에 오면 단순히 지방 유력자로서의 수장으로서의 외위 소지자가 아니라 무슨 착인이라고 하는 직역명을 가지는 사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상인이라고 해서 책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들이 좀 더 체계적인 기술자인데 다만 이들은 앞서 단계에서 즉 6세기 이제 전 중반 단계에서 나타났던 인력을 동원하는 지방의 수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직역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단순한 직역자가 아니라 이제 그 단계에서 나오는 이제 도라고 하는 어떤 집단이라고 하는 누가 이끄는 집단이라고 하는 작업 단위와 관련된 사람들일 것이다.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군이라고 하는 단위는 등장을 하지만 군과 그 아래에 있었을 것이 분명한 촌 사이의 영속 관계가 확인이 안 돼요. 이건 이제 지명이 이제 행정 단위명이 등장을 할 때 군과 촌이 이제 확인은 되는데 이 군에 있는 성촌과 실제 작업에 동원되는 성촌 사이의 상하 관계가 확인이 서로 이제 연결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실제 기술 직역자들과 동원되는 인력들 사이에 같은 군 안에 있는 촌인데 서로 다른 촌들이 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이제 관계가 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초창기 연구들은 바로 이러한 금속문들을 통해서 굉장히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제 큰 문제, 도대체 군은 어떤 기능을 했을 것인가, 그리고 여객동원 행정에서 행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객동원 행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성산산성 목관들이 되겠는데요. 아마도 이 성산산성 목관을 비롯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좀 안 맞는데요. 성산산성 목관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든데 뭐 하시모토 선생님과 이제 저의 굉장히 이제 좀 서식상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하기 좀 힘든데 뭐 한마디로 이 서식들을 정리하자면 굉장히 정형화된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 정형화된 물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주로 이제 곡물이고 곡물 한성 그리고 곡물은 대부분 피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간 이게 되게 어렸던 게 서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서식이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서로 다른 서식이 아니라 굉장히 정형화된 물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좀 뭐 어떤 경우에는 부지런한 사람은 다 써주기도 하지만 다 안 써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좀 많이 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어느 부분을 생략하느냐에 따라서 서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걸 이제 다 한 번씩 이제 검토를 해보면 거의 다 동일한 서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정된 물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하시모토 선생님의 발표와 토론 과정이 나왔지만 기존에 이제 주목했던 것은 너무 정형화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정해진 물품에 매단 거다. 그래서 아마 정해진 액수의 세금에 달았던 물품일 거다. 뭐 이런 게 이제 통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납부한 세금 조와 조가 되고 이 물품의 목간에 적혀진 이름은 이 세금을 납부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세금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누가 냈느냐라고 하는 정보 같은 것들이 누가 얼마를 냈느냐,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감수한 관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이 뭐 중국이나 일본 목관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런 정보들조차도 그냥 다 생략 없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조 같은 경우는 물품이 직물이냐, 뭐 국물이냐, 뭐 이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너무 일관적으로 국물 한성이라고 하는 일관된 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뭐 제 예상으로는 세금이라고 하면 조는 아닐 거고 정조나 호조와 이 조와 같은 거의 정형화된 그런 것일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설로서 이게 통설로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설로서 너무 정형화된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세금이라기보다는 아주 일정한 양을 소비하는 소비와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소비할 사람 혹은 받아야 될 사람과 같은 수령자 내지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역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지급한 식량이 아니겠느냐, 역과 관련된 그런 것일 것이다. 저는 뭐 이제 예전부터 논문을 쓰지는 않았지만 발표나 구두로 주로 이제 요거일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왜 애니메이션 하나도 안 되죠? 네. 이러면 네, 곤란한데. 예. 예.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임명이 세금이면 이 임명은 이걸 납부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게 임명이 이제 역과 관련된 거면 이제 이거를 수령하는 사람, 이거를 이제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게 납부한 세금인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날짜들이 좀 적혀 있는데, 월이 주로 적혀 있는데, 주로 흔히 세금을 납부하는 월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의 사례 볼 때 나오는 차이가 있고, 또 이제 곡물인데, 곡물의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하는 날짜, 곡물을 수확하는 달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리고 달이 너무 이제 뭐 일관된 달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해진 날짜에 거두어야 되는 세금으로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성산산성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성산산성에서 폐기되었다. 근데 이 목간들이 일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만든 것이 지금 거의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거점 성 단위로 동일한 사람이 필사를 했기 때문에 성산산성에서 이것들이 생산이 된 것이 아니라 목간들이 다른 지역의 행정 거점별로 생산되어서 성산산성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솔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세금이 납부된 세금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거점 행정 단위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었겠죠. 그러면 이게 다시 왜 성산산성으로까지 운반되어서 폐기되었냐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기에 이제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 목간들에서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성산산성에서 나타나면 좀 안 된다는 거죠. 출발지에서 누가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될 건데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이것도 뭐 누가 가지고 갔다는 운반이라는 개념으로 누가 운반했다라는 것까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가야 560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는 이제 물론 이것도 해석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막장지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가 해석할 때는 목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다는 걸 이해는 되는데,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왜 성산산성에서 발견되느냐? 안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성산산성에서 이게 성산산성을 옮기지 않았는데 이게 발견될 이유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산산성에서 있는 창고에서 가지고 갔느냐 안 갔느냐와 관련된 어떤 표현이 아니겠느냐. 뭐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하자면 도둑 맞아, 유명한 건데요. 가야 2640에서 이 짐이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하찰이 같이 나왔죠. 이제 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만약에 도둑 맞았다면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짐이 성산산성까지 적어 놓은 것이 왜 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성산산성 목간이 기본적으로 성산산성에서 여격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지급할 식량으로 아마 다른 지역에서 성산산성을 넘어온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격과 동원된 목간들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신성비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는 여격 동원의 양상과 성산산성 목간을 이야기를 하자면, 좀 A, B, C는 이제 신성비에 나오는 A 집단, B 집단, C 집단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 여격 동원의 행정은 군 단위이거나 이제 혹은 이제 여러 거점 송촌의 결합체인 이렇게 권역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A, B가 상위 행정관이 거점 송촌 행정을 담당하고, 실제로 인력이 동원되는 것은 그들의 지휘를 받는 그 하위에 있었던 촌이 동원을 하는데,
인력을 징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실제 역할은 제지 유력자들이 담당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기존에는 여전히 신라에서는 개별 단위 여격, 개별 가호 단위 여격 동원이 아니라 촌 단위의 공동체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직 사회 분화의 촉진이 충분하지 않아서 공동체적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촌 단위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수치가 부과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성산산성 목관이 발견되면서 나타난 지점은 뭔가 하면 아까 이제 B와 C 집단 혹은 A와 C 집단 사이의 관계가 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던 급등군과는 다르게 시종일관 이들이 소위 A나 B로 생각되는 거점 산성에서 함께 이들을 이 목관들이 이제 성산산성으로 넘어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이 C 단위에서 바로 성산산성 다른 지역을 필요한 지역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일단 A, B 단위, 흔히 말하는 이제 군 단위, 거점 성총 단위로 집결한 후에 그들이 다시 이 여격이 필요한 곳으로 같이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된 것, 뭐 디테일하기보다는 성산산성 목관과 함께 이제 신라 지방산성 목관들이 몇 점씩 출토되면서 조금 성산산성 목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좀 더 디테일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발견된 신라 지방산성의 목관이 이거인데요. 크게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이제 성산산성 목관과 그다음에 이제 부산 배산성, 김해 양동산성, 역시 밑에가 안 보이네요. 대구 팔거산성 목관이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네요. 김해 양동산성 목관이었는데요. 율촌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율촌에 이제 백도공의 전일제가 이제 맥일석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것들은 상위 행정단위와 하위 행정단위가 같이 나오는 경우에 이들이 이 거점 상위 행정단위 거점 성단위에서 목관을 만들어서 성산산성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직결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상정을 합니다. 근데 일부 목관에서 상위 행정단위, 즉 성위 단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율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율촌은 성산산성 목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율촌이라고 하는 촌은, 근데 이들이 이제 성산산성 목관이 기본적으로 경북 지역에서 경남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상주, 신라 행정단을 보면 이제 상주 지역에서 하주 지역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율촌이 지금 양동산성 목관 지금 양동산성이 있는데 성산산성으로 갈 때 상행단위가 없이 여기서도 바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동산성에서도 이게 발견되다 보니까 율촌이라는 이 촌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 딱 하나만 있는 고유한 이름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촌에서 이렇게 직접 가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나중에 하겠지만 팔거산성 목관에서 새로운 이제 용례가 나오면서 그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촌이 아니라 상위 행정 단위가 없는 경우는 이 필요한 곳에 거점 성에서 필요한 곳에 예하에 있는 즉 상위 행정 단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상위 행정 단위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요 라인이 아니라 바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에 상위 행정 단위가 생략된 게 아니냐 그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좀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없느냐, 즉 거점성으로 직결되는 다른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부산 배산성지에서 나온 목관인데 앞에서 이제 하시모토 선생님 발표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역시 촌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아마 배산성 거칠상군으로 보통 이해가 되고 있는데 바로 요 이하에 있는 촌에서 이 거점 성촌으로 이렇게 물질 수치가 직결될 때 여기서 이 나온 것을 이렇게 기술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직접 예하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상위 행정 단위가 생략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여기 월성애자 목간, 구호 목간이 있대요. 사면 목간인데 글자는 정말 안 보입니다. 저는 제 눈은 정말 안 보이는데 이영현 선생님이 이렇게 판독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그걸 따르자면 신라 완경에서 이제 부리 이게 이제 신성기 이제 3비에 이제 6부에서 동원되는데 나오는데 그처럼 이제 부감과 리작 상인 이렇게 이제 부가 상위 인간단이 리가 하위 인간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리 어느 리에서 납부한 것을 받았다 못 받았다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적힌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용현 선생님 발표에 나오는 동남리 목간 같은 경우도 그걸 지금 현재 백제 목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비슷한 양상이라고 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하에 이런 촌에서 이제 상해 임금단을 납부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팔과산성 목간 전체 16점 중에서 이제 10점 정도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저는 이 촌에서 거점성으로 가서 팔과산성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이 판독이 되느냐 뭐 논란이 됐던 봉파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판독이 된다면 완경 지역에서 이제 팔거산성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주요 거점 산성, 거점 행정 단위에서 필요한 지역으로 바로 옮겨가는 그런 이제 행정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예하촌에서 이제 상해 있는 단위가 없는 경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단서를 찾아내서 팔과산성 목간 그것도 역시 좀 판독에 문제는 있는데 본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판독이 된다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 그러니까 요거는 딱 생각나는 표현이 이제 신라 촌랑문서의 당현 우리 현에서 있는 무슨 촌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팔거산성 우리 성 자체에 있는 팔거산성이고 본성의 예하에 있는 무슨 촌에서 뭐 글자가 안 보이니까 단정하기 힘듭니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행정에서 목간이 상해 행정 단위가 있는 경우는 다른 거점성에서 이쪽 이제 필요한 곳으로 온 것이고 없는 경우는 그 지금 현재 있는 곳 상해 행정구역의 예하에 있는 하위 행정 단위에서 납입한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느냐 뭐 하는 것들이 팔거산성 목간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건데 역시 이제 좀 판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사가 이제 몇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들을 보면 이건 또 왜 애니메이션이 또 될까요? 그래서 몇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 팔거산성 목간이 왕사 이외에 무슨 사람 인명이 나오고 무슨 간지 사 누구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왕사 이외에 요 사 또 뭐 판독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서 지도하신가 봅니다. 요 사가 있어가지고 이 사가 반드시 왕의 뒤에만 붙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 인명, 다른 지방 유력자 인명에 붙을 수가 있다는 사례가 확인되고 미일석사 이것도 확인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사가 좀 더 왕사 이외의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성산성 목간에서도 그런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는 왕사라고 하는 한정된 용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인명이 있을 수도 있고 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건 또 안 되네요. 앞뒤 사람 사이 주로 인명과 인명 사이 관계. 그러면 왕은 역시 인명이나 그런 내성과 같은 왕실 기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안 되네요. 아까 나왔던 법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는 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앞사람과 뒷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신라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지방을 지배했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후 남겨두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여격동원 행정으로 넘어 들어와서 정리를 하자면, 굉장히 재미난 자료가 지금 우리 학술대의 포스터가 이 사진인데요. 네. 가요 5598.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금성문에 나오는 ABC 집단, 남산신성대에 나오는 ABC 집단 한번 찾아보면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보통 군중 상인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방촌의 외의 소지자들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여격동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고하는 사람이 촌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촌주는 이 B 집단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B 집단의 유력자가 사람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직접 왔다. 이런 것들이 이 성산사당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살펴보면, 예, 무슨 성에 있는 미즉 이지 대사.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관상을 보면 딱 그 A 집단에 해당되는 사람.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성에 있는 대사다라고 했다는 말은, 무슨 성에 있는 대사의 앞에 성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A 집단이라면 이들은 어느 다른 성에 있는 대사에게 보고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 현장으로 안 왔다라고 하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본성에 있는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있는 대사라고 하면 A 집단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B는 현장에 왔다. 하지만 A는 현장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혹은 뭐 이 사람들은 공사 현장에 원래 있던 관리들. 그러니까 이들이 현장의 관리를 책임졌던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예, 이 급벌처. 이 사람들은 C 집단의 재지 세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력에 동원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C 집단 이렇게. 그래서 B와 C는 현장에 있었고, B와 C는 현장에 있었고, A는 현장을 안 왔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한 맺은 말이었는데 엉망이 됐네요. 예. 예. 좀 보통 맺은 말 말로 안 하고 하려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 신라의 기본적인 여격 동원 행정은 수치와 마찬가지로 중앙을 거치지 않고 각 거점성 단위에서 자신들의 창고로 물질을 직결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인력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예하 성촌에서 인력을 동원합니다. 이때 각 예하 성촌에 있는 수장들은 이 거점성이 되는 지역으로 오게 되고요. 이 거점성에 있는 제지 수장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창고에 가지고 있던 식량을 함께 가지고 B와 C가 함께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행정상 이 지역에 있는 파견된 지방관 A는 행정적 책임을 지지만 현장에 오지는 않는 어떤 그런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제가 세워둔 가설을 사실이라고 전제한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이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업적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행정을 복원해 보면 이런 이제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뭔가 하면, 기존에 있었던 지역 공동체적인 수치 체제라고 하긴 좀 힘들지 않냐. 즉 지방의 제지 세력이 이 인력을 관리하고 감독하지만 그 체계는 지방 행정 제도와 일체화되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규정에 입각을 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공동체적 수치 체제, 여격 동원 행정이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굉장히 체계화되고 지방 행정 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여격 동원 행정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결론이 되겠습니다.